그리고 나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지금 뭐 이재명 말고 누가 있냐 이런 덕담도 있었고 그렇죠. 네. 대선에서 자기 책임도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네, 그랬고 네. 특히 국민에게 사과했고 네, 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 전에 좀 설쳤던 분들 이를테면 네. 뭐 김경수, 김부겸, 임종석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좀 주춤해졌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힘을 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이슈 화이팅을 하는 중인가요? 뭐 열심히 하면 좋죠. 아, 그렇습니다. 다만 그 네. 남 욕하기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네, 좋죠.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임종석 실장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임종석 실장은 세력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철학도 없고 앞으로 뭐 비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막 싸우고 덤빌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임종석 실장은 대놓고 저도 비판을 하려고요. 지난주에도 임종석 씨에 대해서는 좀 네네. 네. 좀 남다른 네. 남다른 저기 악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의는 아니시겠어요. 악의 이야기하면 이것도 네. 명예훼손 됩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닌데 악의는 아니시잖아요. 그 사실 악의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으면 안 됩니까? 아, 되죠. 네네. 네. 자기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저하고 아니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정권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정권이 넘어갔고 네. 정권이 넘어가 제가 고소 고발도 많이 당하고 생계 곤란도 겪고 있고 뭐 저기 신변의 위협도 느끼고 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분을 안좋아할 수밖에 없죠 저는.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만나는 거 이건 평가할 만한 겁니까? 잘하셨다고 봅니다. 잘한 거다. 상대가 욕을 하더라도 만나야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저는 당연히 만나는 것이 지도자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세 분의 저는 또 만나야 될 사람. 임종석, 김부겸도 만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네네네. 김부겸 총리하고는 친해요. 이재명 대표하고 친합니다. 네. 김부겸 총리가 대선 한번 나가보겠다고 지난 2021년에 당대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누구하고 경선에서 붙었냐면은 이낙연하고 붙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던 분들이 모두 다 김부겸 총리를 도왔습니다. 네. 저도 그때 김부겸 총리를 도왔습니다. 김부겸 총리 모시고 김용민 TV, 새날, 이동영 TV 유튜브에 제가 3번이나 출연했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 있으면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면 그때 저를 보고 김부겸 총리를 좀 도와주시라고 한 분들도 이재명 지사 쪽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여하튼 뭐 이런 분들을 잠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전재수 의원? 네네. 이분이 뭐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아니 부산 3선이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네네.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중에 유일합니다. 현역 민주당이 이 양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3선이고요. 네, 그럼 별 2개 일단 쳐줘야 되겠네요. 별 2개 쳐줘야 되고 일단 인터뷰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나는 이재명 대표든 김경수든 누구도 비판하지 않겠다. 나는 동남권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것에 우선 관심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포지티브하게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나는 대선 주자급으로 체급을 키워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우리 전재수 의원은 이른바 이제 금강 캠프의 막내 출신입니다. 금강 캠프가 뭔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캠프 때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경선 캠프 때 경선 캠프 때 막내고요. 그 다음에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출마를 했는데 남들은 한번 떨어지면 외국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서울 올라오기도 되는데 계속 떨어지면서 부산에서 한 4번 떨어졌을 거예요. 4번 떨어지고 지금 이제까지 이제 3번 당선된 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보면 민주당이 막 터무니없이 밀리지는 않다가 막판에 좀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 입장에서 호재, 민주당 입장에서 악재가 터지고 그러면서 표 결집이 일어나서 쭉 떨어진 거잖아요. 정말 몰살당하다시피 했는데 살아난 까닭이 뭐죠? 전재수 의원은? 일단 성실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유권자의 마음을 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재수 의원 보고 왜 유튜브 안 나가고 종편 많이 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재수 의원 잠깐 봤습니다. 전 의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튜브는 경선에는 큰 도움이 된다. 유튜브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하는 그렇죠. 우리 집안,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나
본선에서 상대표를 가지고 오려면은 종편 나가라 욕 먹더라도 네네.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민주당 계열의 유튜브에도 출연을 합니다. 네. 균형감 있게 출연을 합니다. 그 욕 먹어가면서 종편에 2년씩 출연하기 그게 보통 일이야. 진짜 암 걸린다는 느낌 듭니다. 네, 제가 네, TV조선 출연하다 결국은 싸우고 그만뒀잖아요. 아이고. 가면요 댓글이 몇천 개가 들립니다. 네. 박진영 좌빨, 박진영 좌빨, 그냥 좌빨도 아니야. 뭐 암 걸릴 좌빨 아이고. 쫙 달립니다. 그리고 5대1로 싸웁니다. 네. 스트레스 얼마나 받겠어요. 네, 맞아요. 그걸 참고 2년을 나간 TV 겁니다. 토론 나가서 5대1로 싸우면 네. 네. 진행자도 내 편이 아니고 네네. 내 옆에 내 편일 것 같은 사람도 저쪽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와. 노력이 있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이 이제 전재수 의원 보고 수박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부산에서 당선된 것만으로도 수박이라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아, 부산에서 당선되면은 수박이라도 그거 제가 봤을 때는 황금 멜론이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초선입니다. 소중한 국회의원입니다. 네네. 거기다 삼성까지 했으니까. 네네네. 네, 좋습니다. 사실 부산에 대해서 부산 사람들이 스스로 푸념하는 게 부산이 이제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되게 서글픈 얘기거든요. 바다에 늘 있었고, 근데 고령화되고 부산이 두 번째 대도시인데, 그렇죠?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고령화율 1위고 사실이군요. 소멸율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가 객관적으로, 그렇군요. 네,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양무 호남 시무 국가 네, 이순신 네. 장군이 네, 네, 그러셨죠. 호남이 없으면은 우리 한국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양무 PK 시무 민주정부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PK에서 득표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전재수 의원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맞아요.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것도 79년 부마항쟁, 네네. 부산 마산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관리해줬고 그 때문에 11.6도 날 수 있었고 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네네. 그때만 하더라도 부산도 민주화의 도시였고 그렇죠. 광주도 민주화의 도시였고 그렇죠. 서울도 도시였는데 이게 지역 갈라치기 때문에 좀 균열이 생겼는데 네. 부산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대구도 중요하겠네요. 조금 차이가 있죠. 네네. 차이가 있는 게 부산은 민주당을 한번 찍어봤잖아요. 네네. 시장도 내봤고 노무현, 문재인, 네네.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지방선거 때 PK에서 민주당 몰표를 줬습니다. 네. 부산, 경남, 울산 다 민주당 단체장이 당선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찍어주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네. PK는 아직도 두려움이 있고 조금 TK는? TK는 지역주의가 보수화로 경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PK는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지역이다. 네. 이런 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사 스크랩 쭉 보다가 유인태 전 의원이 나오는데 네네. 이분이 라디오에 뭐 자주 나오시나 봐요. 근데 발언한 걸 쭉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약간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붓고 있던데 네. 내용이 이거야. 악당이 2명 있었다. 윤석열하고 이재명. 네네. 근데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하나의 악당만 도드라져 보인다. 뭐 이러면서 네네. 착한 척 해봤자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왜 그러지? 지금 당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탈당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저주를 퍼부시려면 탈당하셔야 되고 장성철보다도 더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해서. 이분이 얻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아니 그냥 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거죠. 마이크 한 번 더 잡기? 제가 알기로 유인태 의원이 47년생입니다. 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분을 방송에 불러주는 데가 잘 없잖아요. CBS에서 불러주긴 네. 하더라고요. 김현정 뉴스쇼. 아니 뭐 여러 군데 나갑니다. 그래 시원하게 그 이른바 레거시 언론들이 원하는 것들을 네. 말씀을 해주시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송 욕심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방송 욕심이라는 게 그래도 나이 좀 먹었으면 네네.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네네. 그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내가 역할을 많이 못해서 미안하니까 네. 지금이라도 후배들이 정치할 때 이런 거 좀 챙겨라. 그리고 지혜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포기하면 안 된다. 네네. 에? 떨어져도 또 나와야 된다. 서울 올라오지 말고 박수 보낸다.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원로 같잖아요. 도움이 네. 되잖아요. 근데 왜 악담을 퍼붓죠? 유인태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분이 유명한 운동권 엘리트주의잖아요. 네. 경기고 서울대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도 경기고 안 나오면 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그냥 있어요. 제 추정입니다. 가끔 있어요. 네, 제 근데 이재명 추정인데. 대표 같은 경우에 뭐
나온 고등학교가 없는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냥 깔보기 쉽다. 네네네. 뭐 밥 좀 사라. 뭐 이런 유의 좀 불만일 수도 있고요. 아유. 어른들은 뭐 그런 불만 흔히 있습니다. 네. 하여튼 유인태 씨 좀 이상한 분 같긴 했어요. 네, 좀 이상하진 않죠. 많이 연락에 많이 이상한 분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네. 항소심 진행 중인데 재판부가 좀 굉장히 서두른다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어쨌든 2심 선고를 3, 4월 안에 그걸 하고 하겠다는 싶은가 거죠? 봐요. 네.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오히려 대선이 임박하면은 본인들이 더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하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좋은 적신호가 검찰에다가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한 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더 적시하라는 요구를 재판부가 했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야기하는 이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느냐, 네.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그 다음에 이 국토부에서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간다면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주변에 얘기 들으면 다 무죄라고들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워낙 터무니없는 기소였다는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여기서 무죄를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받는다. 네.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했고 악마와 네. 오다가 보니까 전철역에서도 뭐 이재명 구속 뭐 이런 서명을 받더라고요. 어떤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이런 거는 상당히 깨질 수 있겠네요. 뭐 대선 하나만 되는 거죠. 사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극악한 세력들은 계속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극악해지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가 좌파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또?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습니다. 난파 간첩이었다 뭐 네. 이러는 근데 거. 재판부는 네.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법 자체가 그렇죠. 원래 보수적입니다. 네, 네, 법은 사회적 현상이 생기고 난 뒤에 그것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늘 보수적이다. 사후적이죠. 예, 사후적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의 법조인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 너무 많아요, 진짜. 다음 그 국회 때에는 현재 있는 법조인의 70%를 그냥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좀 늘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아니 국회의원 수 법조인 수를 네네. 다른 얘기인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로스쿨 네네. 나와가지고 변호사 네. 시험을 보잖아요. 예. 근데 상대 평가잖아요. 네네. 일정하게 붙고 나머지 쫙 떨어지는데 절대 평가로 해가지고 네네. 일정한 정도의 법률적 소양과 지식이 확인되면 다 변호사를 시켜주면 네.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변호사들이. 예, 그러면 그렇죠. 지금처럼 기득권 카르텔은 좀 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인데. 그게 이제 이른바 미국식으로 네. 변호사가 직업이 아니라 자격증인 거잖아요. 네네. 자격증이었는데 그걸 하려면은 국회의원 이때는 표현을 써요. 놈들과 변호사 놈들의 기득권인 지금 그 김영란법과 관련되는 이 로비스트법 네. 이런 것들 개정해야 됩니다.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됩니다. 네. 예. 아니 로비스트도 만들고 탐정도 만들고 탐정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 했던 사람들이 탐정으로 네네네. 좀 네. 저렴하게 네네네. 조사 같은 것도 네네네. 해주고 합법적으로 네네. 무슨 도감청 법률 시장의 자율 경쟁, 네. 그 다음에 민원 청탁의 합법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청원할 수 있는 권리, 네. 이게 사실은 로비스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로비스트법이 없잖아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제일 관심 있었던 법이 로비스트법이었어요. 이거야말로 한국 사회의 법조와 국회의원 정치권의 특권을 없애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로비스트법 진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로비라는 건 네. 로비할 능력이 되는 출중한 사람들, 그렇죠. 뭐 재벌 대기업이거나 김현장을 쓸 수 있는 사람만 네네. 가능하고요. 그런 국회의원 만날 수 있는 사람만 네.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반 시민들은 김영란법 돼 있으니까 그 관료들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네. 더 안 만나줘요. 네. 굉장히 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김영란법 때문에 못 만나. 이게 민원이라는 것이 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은 들어줘야 되거든요. 나 김영란법 때문에 못 만나. 그러고 일 안 하는 거야. 관료들의 그 복지 부동이라든가 그 저기 뭡니까 폐쇄적 특권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네.